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10화. 연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졌는데 왕부 연왕의 생일잔치는 이곳 영경에서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였으니 사람들은 이 생일잔치를 통해 생업의 활기가 넘치게 되었고 1년 중에 얼마 없는 영경의 대목으로 저작거리와 시전 장사치들은 1년 중 웃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었다. 특히 연왕 부부가 이종 사교에 빠지면서 일반 백성으로 영경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왔다. 역시 왕부는 아침부터 인산이네였으니 사람들은 왕부로 들어가 연왕 부부에게 할애하고자 하는 자들로 넘쳤는데 지금 왕부 정문부터 큰 문전성시를 이뤘다. 형님, 저기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왔군요. 아무래도 오늘 큰 사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글쎄다. 저희 영웅이와 어사대의 즉부사신들에 의한 정보로 분명히 오늘 연왕부에 사달이 날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도주의 사사와 천호수 병사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저기 들어가는 인물 중에 둘 중 하나는 일반 백성으로 위장하여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 3,00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 왜 아직도 어사대부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뭐야, 내가 전날에 이미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좀 신중해야 한다. 바로 타초경사의 오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육선문의 문주를 응천부에서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눈치가 정말 빠르구나. 아마도 위험 앞에 초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건과 모호는 연왕부 정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왕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역시 검은색 무복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도 검은색 무복을 입었다. 또한 이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갓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참, 뭐야. 팔등산 주위에서 신비한 무리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형님, 아무래도 육선문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팔등산은 마귀와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러한 마귀와 혈기가 산세를 타고 주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조사하고 있었던 어사대의 일부 무사들이 사라져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그곳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구나. 아, 그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러면 황보 도사에게 언제 나서라 할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축하 연회에 참여하지만 만약 팔봉이 연왕 부부를 제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나서도록 할 것이다. 네? 형님. 아, 그리고 영경 내의 기류를 알아보았느냐? 네, 조금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지금 마약이 유통되는 곳이 크게 두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요지궁이 운영하는 요지선요루이며 다른 하나는 요하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하를 상징한다. 요하라. 일단 이곳은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요지선요루는 어사대가 출동하여 움직이도록 부대인에게 명하고 그곳에서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했거나 이를 복용했거나 모두 잡아들이라고 해라. 만약 요지궁에서 반항한다면 모두 즉결해도 상관없구나. 이번 기회에 쓴뿌리를 모두 뽑아야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황보 도사에게 이야기를 전한 후에 어사대의 부대인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형님께서는? 나는 바로 요하루로 갈 것이다. 아마도 홍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침 요하루가 8등산의 지류인 용경협에 있구나. 역시 형님은 내 생각을 읽고 있군. 정말 귀신이 따로 없구나. 네, 그럼 형님께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모호는 이건에게 허리를 약간 숙였다. 그래, 어서 움직이자. 모호는 왕부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고 인파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건은 돌이켜 요하루란 곳으로 향했으며 그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금 빠른 걸음을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장부요. 그의 걸음은 영웅지로요. 이 대장정은 서서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요하루는 영경 중심에서 북쪽을 향해 성인 걸음으로 하루길에 용경협에 있었다. 이 협곡은 8등산의 지류였으며 영경 사람들이 즐기는 휴양지였고 영경 고관대적의 자제들이 하루가 멀다고 찾는 지역이었다. 언제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요하루에는 중원 제일 미녀가
기루의 주인으로 있었는데 중원의 영웅오걸과 인중지룡들이 이 중원 제일 미녀를 보고자 했기에 더욱 유명한 곳으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비록 영경 중심에서 성인 걸음으로 하루길이었지만 이곳은 영경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오히려 밤에는 불야성을 이룰 만큼 매우 화려했다. 오시가 되었고 용경엽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용경엽으로 들어가는 곳은 유일하게 한 곳 출입도로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통행이 항상 몰렸다. 이때 흑의 무복을 입은 한 사람이 이 용경엽의 진입로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자는 매우 수려한 외모와 그 얼굴은 관옥과도 같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곳곳이 유흥시설이구나. 이 용경엽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 곳곳에서 재물을 뿌리고 있구나. 관옥과도 같은 얼굴을 한 인물이 혼잣말하였다. 이에 옆에서 호객하는 점소이로 보이는 사람이 관옥 같은 얼굴을 한 인물에게 다가와 말한다. 손님, 그렇게 둘러보시면 소매치기들로 노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보는 듯 안 보는 듯 둘러보셔야 합니다. 후후후후, 너의 복장을 보니 손님들 상대로 호객행위하는 아이로 보이는데 제법입니다. 그리고 보니 손님의 얼굴은 가히 천하 미남자이군요. 허허, 녀석, 사람의 기분을 제대로 맞추기도 하고. 그래, 너는 어느 객잔에서 일하는 녀석이냐? 에이, 손님도 저희 기루는 원래 호객행위를 할 필요 없이 항상 만석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연왕부의 생일잔치로 많은 사람이 이곳 용경엽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하루가 생긴 일에 유례없이 반갑 할인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영경이 자랑하는 영경식 오리구이도 우리 기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 중 화과육과 삼합전과도 반값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5년이나 되어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그래, 녀석, 내가 정말 요하루의 점원이란 말이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제일미가 그곳의 주인이라는 것이 정말이냐? 헤이, 손님과 같이 천하 미남도 미녀를 찾는단 말인가요? 물론이구나. 건강한 사내라면 여인을 찾는 것은 정상이다. 손님, 아마도 손님께서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주인 때문에 최소 한 달 동안은 우리 기루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요하루에 내가 머물 숙소도 있느냐? 물론 일반 숙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하루의 3개의 별채 중에 오늘 아침 연왕부의 생일잔치로 고관대작의 자제 중에 2사람이 숙소를 반납했으니 그래, 그러면 내가 그곳에 머물면 되겠구나. 하지만 손님, 그곳은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가길래? 하루에 금 5냥을 내셔야 합니다. 앞장서거라. 네? 내가 별채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다. 역시 나의 안목은 이분의 옷차림은 비록 파사국 비단이 아니더라도 얼굴과 외모를 보면 귀티가 넘치는 것 같아 접근했는데 흐흐흐흐.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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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역시 흑의 무복을 입은 이는 바로 이건이었다. 이건은 홀로 이 요하루를 정리하러 이곳 용경엽으로 온 것이다. 그는 점소이를 따라 길을 걸었고 그들은 잠시 후에 길에서 점이 되어 사라졌다. 이건은 요하루에 들어온 후에 요하루의 규모와 웅장함에 매우 놀랐다. 요하루는 마치 거대한 문파 주전의 대전과도 같이 중앙은 7층까지 올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둘레로 누각을 형성해 층마다 동서남북 각각 100여 개의 탁자로 성인 4사람이 앉을 수 있었으며 6층까지는 같은 모습이나 7층은 귀빈들을 따로 모실 수 있는 특실 여러 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각 층이 400여 개 자리라면 이 요하루 하나에 수용이 인원인 6층까지만 하더라도 능히 2,400명이 동시에 입장 가능한 시설이었다. 이거는 요하루의 입장과 동시에 이 거대한 막로를 보며 혀를 내둘렀으며 나름 웅장한 위압감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그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동방제국의 영웅불사지체가 아닌가? 그는 총각이 못되어 요하루의 웅장함에 위축된 마음을 모두 털어냈고 오히려 건물의 특징에 다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번거로운 마음에 점소이에게 바로 별채로 안내받았고 간단한 요기를 한 후 정원에 나와 차를 마시며 홀로 즐겁게 지내고 있었으니 녀석이 여간 싹싹하군. 이곳 별채가 마음에 드는데 조용하고 나름 화려하지만 내가 홀로 사용하기 알맞은 장소군. 후후 호로록. 비록 갑에는 아니지만 복건성 안시연해 철관음이라 이곳 타복 최단 북쪽에서 이 차를 마실 수 있으란 생각지 않았는데
후후, 호로록. 기온이 낮은 고로 이건이 마시는 차에서 김이 피어나 하늘로 오르다 사라진다. 철관음에는 독성이 없는데 가지고 온 월병에는 장난질을 하였군. 양귀비를 주재료로 만든 마완의 성분을 이렇게 교묘하게 넣어서 이곳 요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인가? 내가 먹는 월병에는 수량 성분을 넣었지만 들어올 때 탁자에서 손님들이 마시는 모든 술에는 조금 과하게 섞었던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자신들이 마완에 중독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 이곳에 머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야.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돈과 재물을 탕진하고 몸과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노예가 되거나 죽게 되겠지. 만약 무호와 어사부가 조사한 바와 같이 호족 세력과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이곳을 이용했다면 아마도 육선문의 문주도량 아니지 지금 이곳에서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대부분 영경의 세력가들은 용주의 진주 이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이 자명하다. 이거는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별채 담 너머 하늘과 산들을 보았다. 용경엽은 천하절경이군. 이거는 하늘을 보았고 구름 사이로 기러기가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한동안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름의 사색에 잠겼다. 이때 짙은 혈향이군. 바람에 실려오는 피내음이 이 정도 향이라면 능히 20여리 떨어진 곳에서 사달이 난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건의 신용은 점점 흐려졌고 마침내 그가 있었던 자리에는 이건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이거는 어풍비행수를 통하여 20여 리를 단숨에 날아갔으며 그는 잠시 후 공중에서도 사라져 인근 숲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연청 18비라는 무당파의 경공수를 이용하여 수풀의 나뭇가지를 그림같이 피해가며 지면에 사뿐 가볍게 내려섰다. 허허, 아무리 무당파에서 50년간 무공을 연성했더라도 이처럼 나비와 같이 경공수를 전개할 수 있더란 말인가. 이곳 수풀의 나뭇가지는 매우 촘촘했기 때문에 이건의 경공술이 그만큼 뛰어났던 것인데 아무튼 이건은 낮은 자세로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슈리리릭 쇠액 이크. 이건에게 암원표라는 암기가 쇄도하여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무인으로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현경을 넘어선 인물로 그는 위협 앞에 자기 의지에 따라 무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생각지 않아도 호신강기가 발동되는 무인이었다. 그러니 깡! 턱! 암원표라. 암원표라니 이 암기를 주로 사용하는 조직은 영경 중심으로 활동하는 살수지문인 살원단이라는 문파이지 않은가. 이들은 오직 영경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의 폐주와도 같은 문파였으니 나와라. 동네 똥개처럼 감히 우리의 행사에 숨어서 눈치 보며 허튼 짓 하지 말고 말이다. 낯선이의 걸걸한 음성에 이거는 반가운지 밝은 미소를 지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